남가주 지역에 오늘 강풍이 불면서 적색경보 내려졌습니다. 곳곳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온은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도 밸리 지역에서는 4건의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방화로 보고 화재 진압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게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8건의 절도 사건이 이어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됐고 감시 카메라에 용의자도 포착됐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이 봉사 인물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앤더슨 먼거 YMCA에 있는 진달래 디렉터를 만나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트럼프 당선인과 충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가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스콘신주 총격 사건 계기로 학교 총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학교 총격 사건은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코넬 같은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는 집안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일본 혼다와 닛산차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넘어 도요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재계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됐습니다. 수사가 일원화되면서 대통령 소환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논의와 군사작전에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다음 주 초에 개최됩니다. 하지만 현재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1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휴전 협상 중지에 속도를 내면서 며칠 내로 휴전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장에 투입되던 북한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러시아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NBA컵에서 밀워키 벅스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LA 다저스 출신으로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하던 코디 벨린저가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건조한 날씨에 산타나 강풍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뷰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곳곳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있죠? 잠시 ABC 방송 연결해 보겠습니다. A red flag warning stretching from Santa Paula, Oxnard down through Malibu, Acton, heading to Piru up towards the 5 freeway. I mean, this is going to be the area where we're of most concern for fire danger. The reason being, we have strong gusty winds. We have this gold color here. That's a high wind warning. Winds could get up to 60 miles per hour. That's at higher elevations. 자, mountainous 오늘 terrain. 남가주 But even 일대 at 또 lower 높은 terrain, we can still 기온이 see 35, 예상됐습니다. 40 miles 예보됐는데 per hour. 이런 가운데 또 Mountains 산타나 area. 강풍이 불면서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레드 플래그라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산타나 강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오늘 19일 밤까지 내일이죠. 내일 밤까지 산불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풍은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할 것으로 전했으며 특히 산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 산불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산타나 강풍이 따뜻한 날씨를 동반해 20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의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70도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이 12월 18일,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루돌프가 썰매를 긁고 산타가 온다는
성탄절인데 지금 낮 기온이 70도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의료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일단 5억 달러 예산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6일 이 같은 의료비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LA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 부채를 낮은 비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이며 연체된 의료비가 있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채가 자동으로 탕감됐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LA 카운티에서 탕감되는 의료비 부채는 총 5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노인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칭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스캠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변조해 마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으로 위장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KNX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이 노인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자녀나 손주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도록 음성을 변조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정보에 취약한 노인 등에게 선물 카드 등을 사게 하거나 송금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업체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딥페이크, 음성 복제 사기 및 AI 활용 피싱 사기가 내년에는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2023년 123억 달러 규모였던 이 인공지능 활용 사기 피해액은 2027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사기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원, 회사 관계자, 거래처 관계자 등과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딥페이크로 생성해 송금이나 기밀 정보를 요청한다는 식입니다. 예컨대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외부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다. 빨리 보내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맨스 스캠에도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굴 잘생긴 남자로 이렇게 혹은 예쁜 여자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가해자들이 통제 가능한 허위 암호화폐 지갑 또는 웹사이트에 자산을 입금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호텔 등 숙박 사이트와 공연 티켓 판매 업체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당국의 철퇴가 내려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결정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FTC에 따르면 연극, 콘서트, 스포츠 경기 티켓이나 호텔 숙박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마지막 체크아웃 화면에서 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수수료가 쓰레기 수수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결제 초반에는 숨겨져 있다가 최종 지불 버튼을 클릭하기 직전 슬그머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FTC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기 직전 총 비용을 알아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에 발효됩니다. 전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탠리 텀블러 컵입니다. 이 휴대용 컵 스탠리 텀블러의 모조품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두 공급업체가 모조품을 마케팅하고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마존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탠리 브랜드 제품의 모회사 퍼시픽 마켓 인터내셔널은 스탠리라는 이름으로 짝퉁 텀블러 물병을 판매한 두 개의 독립적인 아마존 공급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 따르면 이들 독립 판매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거의 6개월 동안 위조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아마존은 지난 3월과 5월 이들 판매자 계정을 폐쇄하고 위조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에서 인기 제품의 모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가주 아마존 노조 측이 연말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아마존 노조가 바쁜 연말 배송 시즌에 파업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팜데일, 샌버나디노, 빅터빌,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아마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팀스터스 노조는 17일 연말 할러데이 시즌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팀스터스 총회장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탐욕스러운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사측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노동자들을 부상과학대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은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와 뉴욕의 다른 팀스터스 노조들도 파업을 승인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언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우니에 위치한 로스파드리노스 청소년 구치소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오지구 슈퍼바이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원인은 구치소 내부 스태프들에게 퍼져 있는 근무 태만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파드리노스 청소년 구치소에 내려진 비상사태의 원인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상사태가 내려진 직접적인 원인은 로스파드리노스 청소년 구치소 내부 스태프의 근무 태만이라며 근무 시간에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들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로스파드리노스 청소년 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력 충원은 현재 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며 비상사태 선포에 포함된 조항들은 로스파드리노스에 더 많은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데려오고 업무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징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거 슈퍼바이저는 이번 비상사태는 교도소의 변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후 교도소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 동의안은 일부 수정안이 포함된 상태로 4대 1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The emergency proclamation is a true bottom-up approach to help our probation department's top leaders get what they need to right the ship. Chief Villaraigosa has already instituted many changes to address the ongoing challenges with staffing and their organizational issues.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네이슨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에릭과 라일 메넨데즈 형제의 재선고 요청을 2개 별도 사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 호세 살인사건과 어머니 키티 살인사건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넨데스 형제는 지난 1989년 베벌리 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3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 호세가 아들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재선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선고가 내려질 경우 형제들은 당장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부유층 산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 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중국계 남성이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돕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주목됩니다. 연방검사 캘리포니아 센트럴지청은 렌초 쿠카몬가에 거주하는 59살 마이클 웨이류가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수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돕는 원정 출산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41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렌초 쿠카몬가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며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원정 출산을 알선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주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 시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걸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조류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에 요구됐던 건강 상태 확인서를 한국 입국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중점 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Q코드
이 Q코드라는 곳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죠. 조류독감 등등이 원인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이 올 한 해 한인사회 발전에 힘써온 인물들을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한인타운 YMCA 진달래 디렉터를 이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인타운 한복판 옥스포드길에 위치한 YMCA 앤더슨 몽거 센터는 타운 한인들이 시니어층부터 취약 연령 어린이들 혹은 가족 단위로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루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운동에서부터 취약 연령층 학생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인 진달래 디렉터가 앤더슨 몽거 YMCA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한인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한인사회와 두터운 연대를 구축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앤더슨 몽거로 근무지를 옮긴 지 몇 개월 만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진달래 디렉터는 한인사회에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팬데믹이 끝나가는 무렵에는 새로운 모습의 YMCA를 한인사회에 다시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Then I started seeing what the needs are, even during the pandemic, and it was clear that we have an aging community here in Koreatown, and many of the services are there. 진달래 디렉터는 한인타운에서 나고 자랐는데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YMCA 시설 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한인 시니어들이 YMCA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My personal experience of my own grandparents, personal experience with many of the grandmas and like the seniors that we have coming through the Y, it was apparent that we need to have more around the aging adults. 진달래 디렉터는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행사 개최에도 적극적인데 한인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YMCA를 이벤트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LAPD 경관들과의 커피타임 그리고 백신 접종 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는 YMCA가 위치한 한인사회에 있어 무조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면 이를 추진해 아시안지구 범죄, 백신 접종 등 중요한 이슈들에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Other partners to bring services, and because we have this space, because it made sense, because it will make a difference, our team agreed to host it. 올해 대선에서도 YMCA에 투표센터를 마련했는데 한인들이 지근거리에서 YMCA 투표소를 많이 이용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t wasn't challenging at all because the LA County Registrar's Office have their own team and they do have to assess. They do have to assess and make sure all the boxes are checked in terms of the size. YMCA의 유일한 한국인 디렉터인 진달래 디렉터는 앤더슨 몽거 YMCA를 운영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손녀의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딸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에는 한인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10대 한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Teenagers in our community is in my forefront for next year because there are lots of opportunities that the YMCA has that the Korean community does not know in relation to teens. 진달래 디렉터는 올 한 해 동안 YMCA를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고 YMCA 시설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에 참석해준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와 한인들은 YMCA로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했으며 자신이 성장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YMCA members who are members of the Y, grateful for them because they're members of the Y. They're really helping our Y do the good work that we do outside the walls of the Y because they're the ones that's here and sustaining us.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12월 1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이상 고온 현상과 함께 산타나 강풍이 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고 또 프랭클린 산불이 발생한 말리부 지역과 밸리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산불 경보인 레드 플래그 워닝도 발효돼 있습니다. 이 산타나 강풍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최대 풍속 60마일까지 예상됩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 내외를 기록해서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앉고 금요일에는 다시 7도가량 더 떨어져서 주말에는 점차 평균 기온 되찾아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82도, 49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3도, 51도, 해안 지역은 73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전 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에 돈을 돌려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했습니다. 12.3 비상경호 사태를 사전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말했고 또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원 부대를 운용하려던 정황에 대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미 6년 전에 군복을 벗은 민간인 비선입니다. 그러나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KBS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 전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계엄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이번 12.3 내란 사건의 기획과 설계에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1기로 김 전 장관보다 3년 후배입니다. 국방부 내 첩보부대인 777부대 사령관과 정보사령관, 육군 정보학교장 등을 거친 군 정보통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실 차장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은 뒤에도 정보사령부 내에 이른바 노상원 라인을 구축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사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 예비역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일명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등 현지 군인들과 논의에 사태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 내 내홍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척해 왔기 때문에 또 수사 정보도 다 이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체로 중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전에 수사팀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통 과정이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서 교통정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총장은 말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진동 차장과의 회동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등의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는 검찰 측 제안은 이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운영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6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생일과 관련된 별도의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내란 혐의 수사와 또 헌재 탄핵 심판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과 계엄 국무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날 하루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가 2천여 통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을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4번째 생일을 맞은 이 한국 시간 18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 문화제가 종로에서 열린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내란 속의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등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윤석열 파면을 확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이날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생일 선물 경연대회 순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선물들이 나왔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편지가 대통령실에 2천여 통 이상 접수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이 주도해 다음 주 초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3명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서 국민의힘 측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KBS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었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공백 해소의 첫걸음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채택했습니다.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빨리 해라. 헌재를 구인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는 23일엔 민주당 추천 두 후보자에 대해 24일엔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헌재가 오는 27일 첫 변론 기일을 예고한 만큼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점식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특위 진행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 추천목 3인의 여야 배분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임명 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정상 외교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까지 한 달여를 남겨놓은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정상과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잇따라 과시하면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의 직접 회동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 그저께 있었고 어제 전해드렸죠.
이들 국가 정상들을 모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와 다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과 함께 현재 양국 정상 간의 네트워크가 불가능해진 점에 대한 우려와 경고음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이런 조합은 확실히 10% 이상의 관세를 의미한다며 모두가 말하라거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 등급의 미국 군사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 지도자들과의 만남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미 국방부 감사관실과 미 공군 정보보안 담당 국방부 차관실이 일론 머스크의 국가기밀 보호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위성통신망 운영, 또 우주선 개발 운항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기인 나사와 도합해서 최소 100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보기관과의 협업을 위해서 스페이스X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심사를 거쳐 각 수준별로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머스크는 최고 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개인 생활이나 해외 여행에 관한 정보 가운데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뉴욕타임즈에 말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 지도자들과의 잦은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서 마약을 복용한 일 등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 안팎에서 점차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이스라엘을 비롯해 유럽과 중동의 9개국 정부가 지난 3년간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연방정부가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나 스페이스X의 앞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15세 여학생이 총기를 난 사이에 본인 포함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학교 총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66년 이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일과 시간 중에 총기가 발사되거나 휘둘러진 사례를 수집하는 K-12 학교 총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학교 총격 발생 건수와 희생자 수가 2021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20년대 초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와 희생자 수 양쪽 다 각각 4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발생 건수가 60건을 초과하는 연도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2018년 199건, 2019년 124건으로 기존 기록의 2배를 훌쩍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57건, 2022년 308건, 작년 2023년 349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연말까지 2주가 남았는데 이미 325건입니다. 미국 명문대학들이 학생의 성적보다는 집안의 재산이나 기부금을 우선으로 부자 신입생을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인 MIT, 코넬대, 그리고 노터데임 대학교 등 5개 대학이 부모가 낸 기부금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을 특별 입학 대상자로 선정해 입학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들 대학의 전 학생들로 대학들이 기부금을 입학평가 요소로 사용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6억 8,5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하게 되면 미국 독점 금지법에 따라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6억 8,5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20억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탐슨 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해튼 지검장 엘빈 브래그는 성명을 내고 만조니를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조니는 볼티모어의 한 사립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아이비리그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시 공익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를 비판하며 이 기생충 등은 당해도 싸다라는 선언문을 소지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밝힌 브래그 지검장은 하루를 시작했던 통근자와 상점 주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발생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캐시앱 창업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2급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보기술 전문가 니마 모메니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살인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1급 살인 혐의는 기각하고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급 살인의 경우 최장 징역 16년형에 처해집니다. 모메니는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캐시앱 창업자인 43살의 보블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NBA컵이 있었죠. 밀워키 벅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결승에서 맞붙어서 밀워키가 97대 8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NBA컵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 인시즌 토너먼트라고 이름이 불렸던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따지면 NBA컵으로 바뀐 지 첫 대회고 인시즌 토너먼트까지 합하면 두 번째 대회인데 지난해 첫 번째 대회에서는 레이커스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르브론 제임스가 당시 최우수 선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밀워키 벅스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97대 81로 꺾고 NB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결승 리그를 겸해서 치러졌고 그러니까 결승전은 이 결승에 오른 두 팀 밀워키와 오클라호마 시티가 정규 시즌보다 한 게임 더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승팀 선수들은 51만여 달러씩, 준우승팀은 20만여 달러씩을 상금으로 받습니다. MVP는 그리스교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받아갔습니다. 26점, 19개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고 슛블락 3개, 가로채기 2개 결승전에서 펄펄 날았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명문구단인 뉴욕 양키스가 MVP 출신인 왼손 강타자 코디 벨린저를 영입했습니다. 양키스가 시카고 컵스로부터 2025 시즌 연봉 500만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벨린저를 데려간 것입니다. 대신 양키스는 우한 불펜 투수 코디 포티를 컵스로 보냅니다. 양키스는 올해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혔던 후안 소토 선수를 최근 지역 라이벌 뉴욕 매체에 뺏긴 바 있습니다. 역대 최고액을 받고 떠난 소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외야수 벨린저를 데려온 것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